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경제 관련 소식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이죠. 지난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다.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Build Back Better Plan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냈었어요. 그게 당시에 규모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3조 4천억 불이었나요? 그렇게 컸었는데 그간의 배경을 놓고 보면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 금년 하면서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 수정됐었던 것 또한 뭐 2조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상원에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이 결사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거나 드디어 통과됐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승리라고 표현을 하네요.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럿 있다 보니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뉴스라고 생각해서 여기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세 가지 정도의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뭐 에너지, 뭐 석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게 프랙티컬하게는 어떤 내용에 또 연관이 되느냐면 전기차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는 오늘이 지금 10일이니까 아마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통과 또는 다시 그 표결에 들어갈 건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여유 있게 그렇다 보니 뭐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태양광, 전기차, 뭐 연료전지 이런 회사들의 주식도 이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좋았죠. 가격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크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고요. 또 보건 쪽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 의료 보조금을 더 확대 적용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략 한 2025년까지에는 이 기존의 혜택을 보던 여러 수혜자들이 계속해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수혜자로서 특히 이제 메디케어 가입자 분들이 지금 현재는요 이 약값 지출을 하는 데서 본인 부담의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 2,000불까지였었는데 그거를 역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요 메디케어 수혜자 분들이 반갑게 충분히 생각하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지할 만한 내용으로서 세 번째가요 뭐냐면 세금, 법인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글로벌 미니멈 텍스라 그래서 이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절세 플래닝의 관점에서 결국은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회사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하나의 텍스 플래닝으로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득세를 글로벌이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미국 회사가요. 만약에 이들이 부담하는 전체 소득세 기준이 소득세의 율이 1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15%는 최소한 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최저세율 부과의 내용이 포함될지 말지가 굉장히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었는데요.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대략 평균 세전이익이 10억 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걸 넘는 기업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이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내용이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법한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뭐 태양광 쪽에 대한 크레딧 또는 보조금이 확충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예전에 전기차 사면은 7,500불까지 연방세 크레딧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넣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가뜩이나 지난 이제는 좀 한풀 꺾이나 싶긴 하지만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전기차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7,500불 뿐만 아니라 4,000불
중고 전기차를 살 경우에도 4,000불의 텍스 크레딧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까지도 추가의 혜택으로 감안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또 캐치가 있는 것이 차량 구매에 있어서 그 가격 제약이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55,000불이라고 하고요. 세단이니까. 그 다음에 SUV 같은 경우는 8만 불이라고 하니까 물론 테슬라를 놓고 보면 요즘에 모델 3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게 5만 불이 넘나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 이상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신에 그 밖에 다른 모델들은 그보다 가격이 더 높잖아요. 세단 같은 경우 뭐 그쵸? 모델 Y, S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이 7,500불 크레딧이 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차량 구매 시에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택의 매물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체된다는 거죠. 인벤토리가 쌓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계속해서 뉴스로 나왔었던 거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인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모기지 레이트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제 주택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듯이 이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이 최고치 주택 매물의 증가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에서의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다 보니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기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또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거를 또 매물을 들여놓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또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요. 이게 서로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인데요. 앞으로 이 어떻게 전개될지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비관적인 주택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투자 주택 구매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최고치를 높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 또는 주택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뉴스들 다 챙겨보셔야 되겠다 싶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퇴 계좌 관련해서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좀 제가 이제 하는 일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RMD라고 하죠. 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우리가 이 401k라던가 IRA를 하면 내가 거기에 불입해서 불어난 금액을 언젠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그 나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 75세로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예전에 그 하원을 통과한 법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연방 상원에서도요 이와 관련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네요. 결국 그 말은 one step closer.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래는 72세가 되기 전에 72세부터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찾게 되면 뭐가 안 좋냐? 세금을 내는 거죠. 내가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찾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내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뭐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법의 개정이라고 하겠죠. 75세까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리타이어먼트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은퇴했을 때 찾아 써야 되는 건데 찾아 쓰지 않아도 되고 또는 안 찾아 쓰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더라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굳이 뭐 이걸 왜 어떤 사회적인 공익 관점에서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까지 관련 경제 시사 소식이었었습니다.